추석 당일 아침 박준우는 혼자 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명절을 맞아 귀성 차량들로 붐볐어요. 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수석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빈 좌석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 최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곧 도착해. 전화 너머로 서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김선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하지만 선희의 눈빛은 곧 준우 뒤를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우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 박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아들만 온 것을 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왔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선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현관 쪽을 향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늦게라도 올까 하는 기대였죠.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가 거실에 들어서며 준우에게 물었어요. 준우야, 내 와이프는 어디 있니? 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어요. 큰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사촌 형들과 함께 술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형들이 회사 이야기며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준우는 말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그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서영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어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어머니 선희는 문을 닫자마자 힘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5년째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철수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어요. 밤 9시가 넘어 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선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음 명절엔 꼭 며느리도 데려오렴. 부탁이야.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 선희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선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선희 씨. 돌아보니 오랜 친구 이경숙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 입구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경숙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이번 추석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 효부상감이야. 경숙의 며느리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어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5년째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경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한 번도?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숙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어도. 아들이 몸이 안 좋다, 바쁘다, 그런 핑계만 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은 선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선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며느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선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유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선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이번 주말에 혼자라도 집에 올 수 있겠니? 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후 2시, 준우가 부모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맞이하자마자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준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며느리가 왜 우리 집에 안 오는 거니?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제가 서영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기억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서영이를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식사 내내 차갑게 대하셨고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이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수한 옷차림의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시선.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우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당시 29세였던 준우는 연인 서영의 손을 잡고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서영은 수수한 면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초인종을 누르자 곧 어머니 선희가 문을 열었어요. 선희의 시선이 서영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선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꽃다발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선희는 꽃다발을 받기는 했지만 미소 짓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 앞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선희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선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지방대 출신이시군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서영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버지 철수와 어머니 선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명확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억지로 화제를 돌렸어요. 서영이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선희와 철수는 며느리 될 사람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영은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손사래를 치며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이 할 일은 아니죠. 서영은 손님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분쯤 지나 서영과 준우가 집을 나서려 하자 어머니 선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숙였어요. 대문이 닫히자마자 선희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우야,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니?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인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건에 비해 너무 안 어울려. 학벌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준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준우는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는 서영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꼭 책임질게. 1년 후 준우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영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회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영이가 그랬어요. 부모님을 만나면 그날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다고. 선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구나.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는 거실로 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안방으로 들어와요. 철수는 영문을 모른 채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준우는 아버지에게도 5년 전 그날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나? 하지만 준우가 자세히 이야기하자 철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던 일, 차갑게 대했던 일 모두 떠올랐어요. 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우야, 며느리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가, 어머니다. 5년 전 일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서영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선희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아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 봅시다. 며칠 후 수요일 오후 선희와 철수는 서영이 근무하는 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층 열람실로 올라가자 서영이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은 시부모를 보고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어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선희는 서영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라. 서영은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서관 사서들과 이용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시부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도서관 정문 밖 벤치까지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선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제발요. 선희는 벤치에 앉았지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를 차마 쳐다보지 못했어요. 서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5년 전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시아버지 철수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너를 판단한 게 잘못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날 너의 표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하지만 며느리 서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서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영은 손을 거뒀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제가 받은 상처는 말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어요. 두 분은 저를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시아버지 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어요.
학벌이 낮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그렇게 무시하셨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5년 동안 시댁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굳이 다시 상처받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손자라도 볼 수 없겠니? 그 말에 서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것도 두 분이 잃어버린 권리예요. 시아버지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벤치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 선희가 급히 일어서며 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서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어요. 어머님도 편히 지내세요.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서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선희와 시아버지 철수는 벤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도서관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힘없이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는 아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선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철수도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선희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선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는 아내 서영과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해보면 안 될까?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받은 상처를 정말 이해하는 거예요? 준우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그래서 부모님도 반성하시잖아. 서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성? 5년이 지나서야 하는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우도 일어서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이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결국 당신도 부모님 편이네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영이 준우의 말을 끊었어요. 당신은 그날 거기 없었잖아요. 두 분이 나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몰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우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한테 계속 시댁가라고 강요할 거면 우리 결혼 생활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에 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준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우와 서영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인사 없이 집을 나섰어요. 퇴근 후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준우는 직장 동료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오늘 술 한잔 할 수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준우는 소주잔을 비우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수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먼저예요. 준우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 전에 형수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해요. 준우는 민호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서영이 문을 열자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서영은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준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방문을 강요하지 않을게. 자기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서영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우도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며칠 전보다는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선희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만년필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다. 감기 조심하거라. 짧지만 정성스러운 글이었어요. 편지 끝에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이 벌써 4번째 편지였습니다. 서영의 집 우편함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들이 쌓여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서영은 편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조심스럽게 한 통을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편지가 왔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읽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선희는 서점에 들러 책을 골랐어요. 며느리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으니 책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른 에세이집을 택배로 보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 철수는 아내 몰래 서영이 근무하는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은데요. 관리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를 기부하시려고요? 시아버지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기부금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쓰였어요.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준우야, 이번 추석엔 너 혼자만 오거라. 준우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준우는 어머니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우는 서영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어요. 서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12월 초 서영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한 달 전부터 스카프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 철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얼 만드는 거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이에요. 완성된 스카프는 부드러운 베이지색이었어요. 선희는 정성껏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틀 후 서영의 생일날 택배가 도착했어요. 서영은 상자를 열고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뜬 흔적이 역력했어요. 고르지 않은 바늘땀에서 시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카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첫 답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립시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토요일 서영과 준우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차에 오른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드라이브 좀 할까요? 준우는 아내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준우는 아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짐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는 수원 시내에 들어섰어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카페에 잠깐 세워줘요.
준우는 부모님 집에서 500m쯤 떨어진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분쯤 지나 서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영이에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구나.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수원이에요. 30분 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서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갈까? 한편 시부모는 황급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청소하고 시아버지는 과일을 씻었어요. 시어머니가 찬장에서 좋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차가 뭐가 있지? 시아버지 철수는 아내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하시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활짝 웃었어요. 어서 와라, 아가.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를 내왔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찻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어요. 서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너무 강경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모든 게 우리 잘못이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린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서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 철수도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준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시어머니 선희가 며느리 서영에게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과일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오후였습니다.